안녕하십니까. 대구노동권익센터 강의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된 서운교 노무사입니다. 안 그래도 종전에 올라갔었던 강의 관련해서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좀 더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주제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강의인데 좀 따분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제가 재밌게 진행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건가요? 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비정규직의 의의를 살펴보면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된 고용직을 의미한다 라고 하죠. 저는 사실 이 글을 읽으면 뭔지 아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시간이 조금 짧은 근로자 혹은 기간이 있는 근로자 혹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결국 정규직이 아닌 모든 근로 형태를 비정규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는 걸로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정규직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또 제가 또 말씀을 또 다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단시간 근로자,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파견 근로자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종류를 일반화하여 말씀드리긴 힘든데 크게는 이제 한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해드린 종류 중에 기간제 근로자와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벌써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시간 근로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동안 소정 근로 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 있는 이 스튜디오가 사업장이라고 예를 들고 제가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 통상적인 근로자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사업장에서 4시간만 일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4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겠죠.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저는 8시간을 일을 하는데 6시간 혹은 7시간, 7시간 반 이런 사람도 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혹은 퇴직금과 관련한 법령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주휴수당이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연차유급휴가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이 결국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크게는 이제 세 가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아시다시피 근로시간이 결국은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 꼭 근로계약서에 당연히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당연히 계약 기간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근로일,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한다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근로가 시작되는 시간과 종료되는 시간, 그 시간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 단시간 근로자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정의가 더 깔끔하죠.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 반대되는 개념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2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우리 기간제법상에서는 그 기간을 2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 경우는 예를 들자면 공사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필수적으로 2년 6개월 정도 필요한 기간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경우에는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2년을 초과해서 근로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직, 파견 등으로 결혼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같은 거를 들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2년 초과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2년 초과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또 고령자 고용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즉 나이가 좀 있으신 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2년 초과의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그 외에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년 초과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년이 초과돼서 사용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잘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2년이 초과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2년을 계약 기간을 정하고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1년을 더 하자라고 된 경우에 결국 2년을 초과하게 근로계약이 규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우리 흔히 말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종류도 있고 또 문제가 되는 쟁점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께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다시 오늘 말씀드렸던 걸 정리하자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있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이 제외된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초단시간 근로자다 라는 것들, 그러한 정의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초과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